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원유예요. 국제 원유 업황. 4월 중에 이제 역사상 최고 수준의 이제 하루 기간 동안에 감산하는 이제 합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유를 주요 생산하는 오펙 플러스라는 기구들과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 들어갔고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도 합쳐서 하루에 이제 1970만 배럴, 약 2천만 배럴까지 하루에 2천만 배럴까지 감산을 하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됐고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움직이는데 이 공급 자체를 팍 줄였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뭐냐? 여기에 이제 오렌지색으로 나타낸 게 원유 가격이에요. 원유 가격은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그냥 꼬꾸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역사상 최고 수준의 하루당 원유 감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더 이상한 일이 여기 있어요. 더 이상한 일이, 비상식적인 현상이 여기 있어요. 경기 민감업종 지수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경기 방어업종 지수라는 거하고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면 좀 감을 잡으실 거예요. 경기 방어업종은 음식료 업종과 같이 매일마다 경기에 상관없이 소비가 되는 그런 업종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경기 민감 업종은 이제 광산업, 화학,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말은 글로벌 경기가 호경기 때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가 불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파산하는 경우까지도 발생되게 되는 경기, 글로벌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되는 그런 업종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이 경기 민감 업종 지수에 원유 지수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상하다는 걸 감을 잡으실 거예요. 이 경기 민감 업종 지수에 원유 가격이 들어가는데 경기 민감 업종은 2020년 3월 20일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반등세가 더 격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원유 가격도 이렇게 반등이 진행돼야 되는데 반등이 진행되다가 오히려 감산 합의를 하니까 꼬꾸라진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괴리가 발생되게 된 것은 결국은 원유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공급을 크게 줄여봤자 원유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다. 즉 경기 민감 업종은 상승하는데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이 괴리가 발생된 이유는 원유 업황은 원유 감산의 문제가 아니라 원유 수요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경기 민감업종 지수는 3월 20일 미국 선물옵션 만기 이후부터 반등세가 격화되고, 경기 민감업종 지수 속에 원유 가격이 들어가는데 원유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게 돼요. 이와 같은 괴리가 나타나게 된 것은 원유 업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급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수요가 결국은 살아나야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에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중국은 12월에서부터 코로나 감염이 진행되게 됐고, 2019년 12월에서부터, 그리고 2020년 1월과 2월 13일까지 매우 격하게 코로나 감염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나사 인공위성이 촬영한 중국의 대기 오염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공장 가동이 멈춰서게 되니 중국의 산업 생산 지수 자체가 급속도로 침체되게 돼요. 공장이 멈춰서게 돼요.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돼요. 뭐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기 오염이 사라지고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니까 수요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면서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매번 하한 수준, 바닥을 기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일부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그러면 이 중국의 설비 투자 경기가 코로나19를 감내할 정도로 괜찮을까요? 왜냐면 얘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에 건강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다시 빠르게 좋아질 것인데, 즉 다시 말하면 원유 가격이 지금 바닥을 만드는데 이 설비 투자 경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이 중국이 설비 투자
설비 투자 경기가 코로나가 덮치기 전에 건강한 상태였다면, 활성화 중이었다면 금세 원유 가격이 다시 U자가 되는 방식으로 상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중국의 설비 투자 경기가 어땠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경기 지표는 중국의 통화금융기관을 통해서 중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에게 공급되는 유동성을 나타낸 지표예요. 어렵게 선들이 많은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 파란 선이에요. 즉, 이 지표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은 중국의 민간 기업에게 공급되는 유동성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고, 다시 표현하면 중국의 설비 투자 경기가 역대 최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설비 투자 경기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부동산 경기만 건강한 상태였고, 이 설비 투자 경기는 그냥 냅둬도 골골골 하고 자전기쯤 하고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프다고 자꾸 말하고 그러던 중이었어요. 여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셧다운이 되게 되면 얘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제 쓸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보다도 얘가 상황이 더 안 좋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덮친 것이기 때문에 감산을 얼마나 하게 되더라도 원유의 수요가 살아나기 위한 이 원유 가격이 U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설비 투자 경기, 중국의 설비 투자 경기가 건강한 상황이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셧다운이 됐다가 얘가 이제 진정 국면에 가면 건강했었기 때문에 금방 체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업황은 부동산 경기가 이제 다시 활성화되는 것보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서야 다시 설비 투자 경기 자체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그 뒤에서야 증가되게 되고,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원유와 관련된 실적이 꽤 오랜 기간이 지나야지 개선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언제쯤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추정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좀 기간이 좀 걸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원유의 감산이 들어왔다. 언젠가는 저게 지금 바닥을 기고 있지만 감산이 됐으니까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V자처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진입해서 있게 된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아지고 난 이후에서야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역대급 원유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바닥을 기는 이유에 대한 실체를 확인해 보는 내용이었고요.